네, 여러분들 하락장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자체는 이제 상승장이기는 하죠.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시장인데 어제 떨고 났던 것들을 좀 올리는 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대응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익권을 돌아온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인 종목들도 있을 건데 일단 뭐 오늘 자체도 시장이 915포인트를 어제 이탈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은 915포인트를 넘기지 않는 이상은 내일도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제가 방송을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방송을 안 봐요. 왜냐?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파란불이거든. 빨간불일 때는 방송 볼맛이 나시나 봐. 근데 파란불일 때는 방송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주식창 자체를 이제 덮고 싶어 하시는데 주식창은 덮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송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셀버스나 솔트룩스나 지금 원래 올렸던 그 자리만큼은 아니어도 어찌되었든 이 솔트룩스는 사실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너무나 알맞게 하락장이 나온 바람에 지금 저는 이 정도까지 조정 온 거를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8,000원 부분까지 조정이 왔는데 이 28,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얘는 기특한 겁니다. 얘는 이것만으로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 자리 지켰어요. 그래서 28,000원, 요 121선 이탈하지 않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요런 예쁜 모습, 네, 예쁜 모습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일단 32,000원 이탈하면은 다시 밑에서 잡는 게 다시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32,000원 부분에서 털어버리고 밑에서 잡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32,0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121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도 아직 32,000원이 다시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에서 털고 3만원 밑에서 다시 잡더라도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왜냐? 내 평단은 32,000원보다 높은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거진 3만원, 32,000원, 뭐, 요 정도 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수익권이라면은 굳이 팔고 다시 안 봐도 되지만,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약수익권이신 분들은 팔고 다시 보는 자리가 훨씬 나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어제 떨어뜨렸던 것만큼은 다시 복구를 해줬어요. 그래서 2만원 부분에 좀 저항대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이 2만원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쌓아주는지, 한 19,000원? 한 19,000원부터 21,000원 정도까지는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라인 쌓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19,500원, 19,000원, 19,500원 이 부분에서 25,000원, 21,000원 이 부분까지는 그냥 박스권을 쌓기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담비맘님께는 제가 이렇게 일대로 이렇게 봐드리는데도 제가 여기서 방에 브리핑 남겨드렸으니까 확인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32,000원에 굳이 또 가지고 계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이 친구도 지금 현재 하락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지만 그래도 110만원 이 지지라인 자체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뭐 100만원 이탈이 없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단이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100만원 이탈을 안 하는 이상은 좀 더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친구가 고점인 건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80만원까지 조정이 와야 돼요. 이 친구 정상적이라면은 80만원까지 조정이 와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정이 이렇게 안 오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사실상, 어제, 그제, 엊그제, 이렇게 보면은, 슬슬 이제 개인들도 다 파는 추세입니다. 원래 이제 에코프로를 올렸던 주체들이 거진 개인들이 힘을 좀 많이 썼었다면은, 이제 개인들조차도 수익 실현을 하는 추세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게 고점인 걸 아는 거야. 이 정도면은 얘가 제정신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웬만하면은 큰 손들은 좀 팔고 차익 실현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 그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외인이나 기관, 뭐 연기금 이런 친구들은 좀 샀었다면은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시장이 어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거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외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이랬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팔아 째낀 시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BM, 에코프로 HN, 상당히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오늘까지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단일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에코프로 친구들에 비해서 에코프로 HN 이 친구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죠?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리스크가 덜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로봇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만원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만원을 이탈을 하면 사실상 로봇주들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좀 다른 로봇주들까지도.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로봇의 재료는 살아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시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만원을 이탈을 해서 로봇주들이 좀 많이 빠진다 싶었을 때 그때 밑에서 담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어차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때쯤 돼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로봇주 섹터들이 좀 한바탕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겠죠. 그 로봇이랑 AI랑 그리고 요런 드론까지도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늘 야금야금 하나씩 한옥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4,200원 부근에서 4,250원 부근 요 구간 지금 현재 있는 요 구간이 지금 현재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좀 뚫어준다면 충분히 오늘 4,5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 지금 현재 이 친구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체결 강도가 안 보이시겠지만 체결 강도가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체결 강도가 한 13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60까지도 갔다가 지금 한 150, 16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래량이 막 엄청 많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체결 강도상으로는 좋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조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4,5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있다는 거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21선이 어제 살짝 꺾이는 바람에 한 4,450원? 네, 4,450원. 부분이 좀 큰 고비로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종목들, 이 HLB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친구들이 바닥권을 생각해서 추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 바닥권 3만원. HLB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기아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주는요, 1년 내내 보는 섹터가 아니에요. 1년 내내 보는 섹터가 아니고, 얘네가 뭔가 하나 물고 와야 돼. 뭔가 하나 미끼를 물고 와야 돼요. 미끼를 물고 온 그때 보는 거지, 1년 내내 보는 섹터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미끼를 물고 왔을 때, 이 상승의 초입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이 미끼를 물고 와서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시점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겠지.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텐데 바이오주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슈가 없으면 쭈르르 흘러내립니다. 얘가 아무리 이전에 이만큼을 상승했든 어쨌든 이슈가 없으면 그냥 쭈르르 흘러내려요. 그게 얼마예요? 쭈르르 흘러내리는 게 2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4만원이에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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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찌 됐어요, 여러분들?
떨어질 구간이 2배나 더 있어요. 2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오주 보실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이오니아든 HLB든 여러분들 뭔가 물고 왔을 때 보셔야 되는 거지 1년 내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보지만 1년 내내 들고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뭔가 물고 왔을 때 뭔가 나한테 먹을거리를 하나 물고 왔을 때 그때 미끼를 잡는 거지. 그때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해서 이 친구가 뭐 과대낙폭이네 뭐네 하면서 들어갈 자리는 절대 아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 2만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2만원이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2만원 정도면 이 친구의 2만원 정도면 그래도 저점인가 싶은 그런 자리는 맞아요. 2만원 정도면 그래도 좀 세일을 해주나? 이 정도 싶은 자리는 맞는데 지금 현재 4만원 구간에서 이게 세일이니 뭐니 할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얘의 지금 4만원 이상에서의 지지라인은 하등 쓸모없는 구간. 하등 쓸모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내가 이 친구의 좀 길게 봐야 돼. 바이오 주들은 얘 바닥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얘가 고정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만원 부분에 지지라인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친구가 더 이상의 이슈가 없다면 먹을거리가 없다면 얘를 사람들이 살 매력을 못 느낀다면 어차피 다시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만원 지지라인은 있지만 4만원 이탈 없는 이상은 더 보셔도 됩니다. 4만원 이탈 없는 이상은 더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4만원을 이탈하면은 사실상 더 떨어질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과대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뭐 조정을 받는 김에 받은 느낌이죠. 조정을 받은 김에 받은 느낌이고 딱 오일선 부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찔러주지만 오늘보다는 오늘 오후 아니면은 내일쯤 해서 이 4,000원 돌파 시도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이 친구도 지금 이평선들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라인을 그리면서 가주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대차, 뭐 전기차 관련 친구들 어차피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관련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의 낙폭이 여러분들 커 보이지만 겨우 1% 낙폭이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 이 친구는 19만원부터 21만원까지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이 21만원을 넘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되죠. 21만원을 넘기 위한 시도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쌓아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만원을 넘기 위한 지지라인을 좀 쌓으면서 좀 버팅기는 중이라고 보시면 좀 판단하기 편하실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똑같이 여기 8만원 부분에서 9만원까지 이렇게 산을 좀 그려주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친구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단기적으로 볼 생각을 하셨다면 아예 그냥 단기적으로 볼 생각을 하셨다면 얘는 19만원 이탈하는 순간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왜냐면은 얘네들은 적어도 2, 3년을 끌고 가야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내가 막 일주일 봤다, 2주일 봤다, 한 달 이내를 봤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안 잡으시는 거나 아니면은 좀 짧게 그냥 손절라인 짧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좀 이롭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롭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아진산업 이 친구도 뭐 조정을 받다가 아직 61선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들께서 추매 또는 분할 매수 하실 때에는 61선 근처에서 6,000원이죠. 6,000원. 6,000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아직 뭐 추세가 무너졌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얘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정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61선까지는 좀 떨어져 줘야지만 얘를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실적이 사실상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본다면은 이미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겠죠? 현대차 실적이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고, 물론 좋게 나왔어요. 엄청 좋게 나왔어요. 역대급 실적 해가지고 나왔고, 삼성전자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좀 보신다면은 왜 안 올라가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고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도 자동차 부품주에 쏠려있기보다는 에코프로, 뭐 포스코, LS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쏠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친구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포스코 네, 그런 친구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친구들이 가는 건 또, 이건 또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친구들이 같이 조정을 받다 보면은, 같이 이런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주들도 한동안 같이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네가 가면, 오늘은 내일은 네가 가고, 오늘은 내가 가면, 오늘은 내일은 네가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차라리 여러분들 저점에서 담을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전기차, 뭐 2차 전지든 지금 에코프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 이렇게 안 내려오려고 애쓰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내려와. 예. 안 내려오고 애쓰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듯이 어차피 우리 삶에는 필요한 거고 어차피 이 친구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지금 있는 구간 자체가 고점이 아니라서 이 친구가 4,000원 부분에 좀 저항대가 좀 세게 있을 뿐이지 지금 자체 구간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8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차라리 여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준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갈 때는 크게 갑니다. 갈 때 크게 가요. 네, 크게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 해서 평단만 잘 낮춰놓으면은 한 번의 슈팅으로도 충분히 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 조정을 받다 말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죠. 13,000원, 뭐 13,000원 지지라인 지금 보시면 되시고 15,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덕양산업도 마찬가지로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길 이 친구가 가장 조정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쯤에 말씀드렸었죠. 조정을 가장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올라갈 자리가 많다고 여겨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을 좀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자리죠.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자리인 7,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맞았었던 8,200원 부분이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라도 좀 더 조정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6,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할 시드 정도는 미리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 거의 다 풀어드렸죠? 웬만하면 거의 다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오는 의료생활 친구 4만원 찍고 나서 다시 이 자리로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지지라인 쌓아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푼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끝났죠? 끝났죠? 에코플라스틱. 이 친구는 6,000원이면 손절인데 6,000원 이탈을 안 했죠? 6,000원 이탈 안 하고 나 다시 6,000원 지지라인 반듯하게 쌓아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살짝씩 반등을 해주면서 분봉으로 보면은 요 공간에서 다시 지지라인을 이렇게 쌓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요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주시면서 얘는 근데 6,000원 이탈하는 순간에는 근데 121선이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구간이다라고는 보는데 6,000원 이탈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3%더 떨어지는 순간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나는 좀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선까지는 좀 보셔도 되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저항대로 봤을 때 6,500원, 7,500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7,000원 구간에도 있긴 있지만 6,500원보다 7,000원이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네, 7,000원 구간 요렇게 저항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습니까? 끝? 이렇게까지만 보면 될까요? 뭐 동진 세미캠도 지난번에 종가 배팅 들어가신 분들도 거의 뭐 수익권 다 왔으니까 이 친구는 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시면 되시겠고 파이버 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분봉 보면은 아직 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좀 체결강도가 좀 줄긴 줄었어요. 140대로. 그래서 140대로 좀 줄었긴 줄었기 때문에 그냥 4,200원 구간이 상당히 좀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200원에서 4,250원 이 구간이 상당히 조금 두텁다. 이 구간은 뭐 어차피 이 친구가 오늘 못 올라가더라도 내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따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1시에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